대구시가 북구 검단들 111만 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의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야구장을 떠나는 국민 타자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홈은 물론 원정 경기에서도 은퇴 투어를 갖기는 KBO 리그에서는 처음입니다. 지역 병원들이 계단 이용자 수만큼 성금을 기부하는 이른바 건강 기부 계단을 마련해 건강과 기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져 온 종가 음식이 외식 상품으로 본격 개발됩니다. 국내 한 특급 호텔이 다음 달부터 뷔페 레스토랑에서 종가 음식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얼굴과 함께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소식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북구 금호강 수변 111만 제곱미터 이르는 검단뜰 개발 사업으로 금호 워터폴리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 상격동 신천 동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진입도로는 이곳에서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남측을 따라 금호 강변 도로까지 2.9km 왕복 4차로입니다. 1,300여억 원의 예산이 드는 이 진입도로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를 통과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대구시는 2022년까지 도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자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비치가 1.14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통과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성되면 검단 산업단지와 종합유통단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군공항, 대구공항 이전터와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경부고속도로 북쪽 검단들을 금호강 수변과 종합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등과 연계한 도심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금호 워터폴리스는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 업종과 주거와 상업시설까지 들어가는 친환경 도심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보상과 함께 땅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진입도로 건설과 맞물려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민 타자 삼성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는데요. KBO 리그 최초로 홈은 물론 원정에서도 각 구단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은퇴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서건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은퇴 투어가 KBO 리그에서는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는 지난주부터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취소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경기 시작을 앞두고 비가 그쳐 첫 은퇴 투어의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대로 펼쳐졌습니다. 어차피 하나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데 또 미뤄지면 다음번에 하게 되면은 모두가 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게 저에게나 하나 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 타자에게 대전 팬들과 하나 이글스는 따뜻한 인사와 선물로 이승엽 은퇴 투어의 시작을 빛냈습니다. 하나 선수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베이스와 대전 청주구장에서 이승엽이 달성한 기록을 새긴 현판이 선물로 건네졌습니다. 깜짝 손님도 등장했습니다. KBO 리그 최다승 투수인 송진우 전 야구대표팀 코치는 대전구장에서 보문산 정상에 닿을 만큼 많은 홈런을 친 타팀 선수는 이승엽 선수뿐이라며 보문산 분재를 전달했습니다. 서로를 축하해주는 또 배려를 해주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걷어올렸습니다. 이승엽의 타구가 담장 쪽 담장. 국내 최초란 타이틀과 함께하는 은퇴 투어는 이번 주 수원에서 또 다음 주는 고척에서 계속되는데요. 대전에서 시작된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는 전국 모든 야구장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최근 동해안 지역에서 노을성 파도로 피서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경과 자치단체가 나서 해수욕장 입욕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앞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33살 김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순식간에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부터 50m까지 떠밀려 나가 표류했습니다. 이에 앞선 오후 1시 10분쯤 칠포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30살 정모 씨와 29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지난 7일부터 국지적으로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해수욕객 7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완만하게 밀려오다 해변과 부딪히며 급격히 파고가 높아지면서 사람과 선박을 덮쳐 삼켜버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직 경북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해경 순찰요원이 해수욕장별로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시고 노을성의 높은 파도로 입수 통제 시 안전요원들의 통제 협조에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에서는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경북 동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함에 따라 25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 입욕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평소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면 건강에 도움된다는 사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계단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지역 병원들이 계단 이용자 수만큼 성금을 기부하는 이른바 건강 기부 계단을 마련해 건강과 기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계단이 등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마다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 여기엔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 수만큼 10원씩의 기부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기부에 동참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이 계단 오르기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단을 오른 사람 수만큼 10원씩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기부 계단입니다. 이게 건강 기부 계단이라서 기부도 동시에 해지게 됩니다. 대구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병원 계단 한 곳을 건강 계단으로 지정해 역시 이용자 수만큼 10원씩의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이용하면서 600여만 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는 것보다 3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돼 운동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과 대전, 광주 등지에서도 건강 기부 계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이용으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계단 오르기.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새로운 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추석이 한 달 반가량 남았습니다만 유통업계는 벌써 명절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져 선물 수요도 늘 것으로 보고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늘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한 백화점, 매장 한켠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됐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지난 8일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0월 초 추석에다 한글날, 개천절이 겹쳐 연휴가 예년보다 100가량 길어진 탓에 선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한 유통업계가 때이른 대목맞이에 나섰습니다. 중저가 실속형 상품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여행이나 여가를 위해 선물 세트를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상향 조정을 대비해서 10만 원 이하의 상품도 지난해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이상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사전 예약 선물 세트 매출 비중은 지난 2012년 5%대에서 지난해 18%대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가 대량 구매하는 법인 위주였지만 이제는 개인 소비자들도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세일을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역대 최대 품목인 189종을 준비를 해서 전용 상품을 대폭 늘려서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할인 판매나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매출 구성비 25%를 예상으로 한여름부터 명절 특수작기에 나선 유통업계는 벌써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최악의 매출 부진을 탈출하려는 절박함도 숨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측정을 다시 요청하면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사드 배치 구치기용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완성된 종가 음식이 외식 상품으로 본격 개발됩니다. 한 특급 호텔이 종가 음식을 다음 달부터 뷔페로 선보이기로 하는 등 새로운 외식 산업과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권시 춘우제 종택의 여름 대표 음식은 가지 불고기입니다. 텃밭에서 기른 가지를 칼집을 낸 뒤 기름을 두르고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더하면 소박하지만 풍미가 가득한 가지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텃밭에 가지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구워가지고 양념을 해놓으면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안동 의성김씨 학봉종택에서는 안동 식혜와 육전을 선보였습니다. 또 영덕 재령이시 가람종택은 송이산적, 봉화 안동권시 충재종택이 상어찌짐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전국 12개 종가의 음식이 다음 달부터 국내 한 특급 호텔 뷔페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80% 이상 차지하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고객들에게 새로움을 전해주고자 종가 음식을 선택했고요. 농촌진흥청은 종가 음식 산업화를 지원하고 체험 관광 상품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종가 음식들을 외식 산업화하고 또 관광 상품화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아울러서 지역의 농산물들, 특산물들을 소비를 촉진하는 4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종가 음식이 비로소 상업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김영만 군의군수 주민 소환 투표 여부가 다음 달 11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공항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오늘 주민 소환 서명부의 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 786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군의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보정 신청한 주민에 대한 서명부를 심사한 뒤 열람과 이의 신청을 통해 다음 달 11일쯤 투표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김관영 신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오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회장은 또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과 실질적인 정책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태권도 시연 행사가 오늘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울릉도 도동항에서 전야제를 연 데 이어 오늘 오전 기상 악화로 독도 대신 울릉도에서 국기원 시범단과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등 3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 공연을 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광주 원정에서 경기 막판 터진 주니오의 경슬공에 힘입어 1대0으로 이겨 9위에 올라섰습니다. 강등권과의 거리를 좀 더 벌린 대구는 이번 주 일요일 홈에서 상주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에 대구FC의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이름을 올려 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표팀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된 20대 4명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들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며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각자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내일 부검을 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시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에 실린 가스통 40여 개가 도로에 떨어져 액화 질소가스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독성 불연성 가스라 화재 등 추가 피해가 없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뒤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한 다세대 주택 65살 A씨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과 연락이 뜸했던 A씨가 일주일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 버스터미널 1층 매점에서 오늘 새벽 1시 19분쯤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터미널 2층 숙소에는 운전기사 11명이 잠자고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2층 창문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노후전선이 합선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